지금으로부터 1550년 전 단 하루 만에 천년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476년 9월 4일 라벤나의 왕궁 안에서 한 소년이 왕좌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를 끌어내린 오도아케르는 황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버리고 그냥 이탈리아의 왕이라고 자칭했거든요. 누군가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정작 그 자리를 탐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마는 야만족한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로마는 스스로 해체되는 길을 300년 넘게 조용히 걸어왔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역사 교과서는 로마 멸망의 날짜를 친절하게 찍어줍니다. 근데 그 날짜,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로마인들은 그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황제가 바뀌었다고 여겼을 뿐이에요. 실제로 동로마는 그로부터 977년을 더 버텼고요. 1453년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뭘 배운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역사 선생님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납으로 오염된 식수관, 기후 붕괴, 그리고 로마인 스스로가 로마라는 개념을 포기해버린 순간에 대해서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시대랑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마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시리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476년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배경과 맥락 50년 동안 황제 26명 평균 재위 기간 23개월 이게 제국이 맞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 문장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게 퇴위를 강요당하면서 끝이 났다고 교과서는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년 넘게 지중해를 지배하던 제국이 고작 용병 한 명한테 황제 자리를 빼앗겼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476년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3세기 중반, 그러니까 대략 235년에서 284년 사이입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49년 동안 황제가 무려 26명이나 바뀌었어요. 계산해보면 평균 재위 기간이 1년 10개월이 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군대가 황제를 만들고 군대가 황제를 죽였으니까요. 여기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막시미누스 트락스. 235년에 즉위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하거든요. 원로원 의원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트라키아 지방, 지금의 발칸반도 어딘가에서 태어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2m 46cm가 넘었다는 기록이 있고 손가락에는 아내의 팔찌를 반지처럼 꼈다는 일화도 전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병사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가 되자마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병사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급여를 올려야 했고 급여를 올리려면 세금을 쥐어짜야 했거든요. 원로원과의 타협도 민심을 달래는 것도 그에겐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걷는 것. 결국 그는 제2 3년 만에 반란군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바로 그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결말이 보였던 걸까요? 저는 그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군사적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의 경제는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3세기 중반 로마 화폐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측정한 고고학 자료가 있거든요. 100년 전엔 은 함량이 약 85%였는데 270년대에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은이 없는 거예요. 황제들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동전에서 은을 빼고 구리를 채워 넣은 거거든요. 50년 만에 화폐 가치가 97.6% 폭락한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상인들은 물건값을 올렸고 물가는 폭등했고 사람들은 로마 화폐 대신 물물 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금을 현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밀로, 기름으로, 천으로. 1000년 가까이 쌓아올린 화폐 경제가 그렇게 슬그머니 해체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발레리아누스 황제입니다. 253년의 즉위에서 260년의 페르시아 원정 중 사산왕조의 사푸르 1세에게 생포됩니다. 로마 황제가 적에게 산채로 잡힌 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푸르는 이 장면을 돌에 새겨 기념했거든요. 지금도 이란 나크세 로스탐에 가면 그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로마 황제, 그리고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페르시아 왕. 그 이후 발레리아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마다 달라요. 어떤 기록엔 죽을 때까지 포로로 살았다고 하고 어떤 기록엔 사푸르의 말 발판으로 쓰였다고도 하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가 로마 세계 전체에 어떤 충격을 줬을지 생각해보세요. 로마 황제는 신성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고 세계의 지배자였어요. 그런 존재가 포로가 됐다는 사실은 로마라는 신화 자체에 균열을 낸 거거든요. 제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76년은 그 긴 붕괴의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죠. 다음 파트가 더 충격적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전과 전개. 376년 단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로마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기 376년 다뉴브강 북쪽에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고트족이었거든요. 훈족에게 쫓겨 로마 제국의 국경 앞까지 밀려온 거죠. 그들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로마 황제 발렌스는 잠시 고민합니다. 이게 위협일까, 기회일까? 결국 그는 허락합니다. 로마는 당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농지는 넓은데 경작할 사람이 없고 군단은 유지해야 하는데 징집할 시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3세기 패스트만으로도 제국 인구의 약 25에서 33%가 사망했다는 추정이 있을 만큼 로마는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였습니다. 고트족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 노동력이자 병력으로 보였던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강을 건너온 고트족에게 로마 관리들이 한 짓이 있었어요.
식량을 나눠줘야 했는데 부패한 관리들이 그 식량을 빼돌리고 대신 개고기를 팔았거든요. 그것도 돈을 받고요. 심지어 굶주린 고트족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겨우 먹을 것을 주기도 했어요. 이미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녀마저 빼앗긴 겁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378년 8월 9일 아드리아노플 전투입니다. 황제 발렌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섭니다. 로마 군단,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그 부대가 고트족 기병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전투는 2시간도 안 됐어요. 황제는 전사했고 로마 동방군의 약 3분의 2, 추정 2만 명이 그 들판에서 사라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로마 역사 700년 동안 황제가 전투에서 직접 죽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야만족에게. 로마 시민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더 묘한 건 그 다음이에요. 로마는 이 전투 이후에도 약 100년을 버팁니다. 그러면서 취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고트족과 협상을 맺어서 그들을 로마 군대 안에 편입시킨 거예요. 패배시킨 적을 동맹군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미 로마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알라리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고트족 출신인데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장군이에요. 그는 로마식으로 교육받았고 라틴어를 했고 로마의 전술을 배웠습니다. 20년 넘게 로마를 위해 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을 세워도 로마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고위직 임명에서 번번이 밀렸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출신. 그 알라리크가 410년 8월 24일에 로마를 약탈합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외적에게 약탈당한 영원의 도시, 로마. 약탈은 3일간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침략자가 로마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만들어낸, 로마가 키운. 이 이야기의 결말,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댓글로 로마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편 업로드 때 알려드릴게요. 참고자료 및 출처 인사이클로피디어 브리테니커 폴 오브 롬 https://www 브리테니커.com 이벤트 폴 오브 롬 월드 히스토리 인사이클로피디어 에스턴 로먼 엠파이어 https://www 월드 히스토리 org 에스턴 로먼 엠파이어 더 맨너팔러턴 뮤지엄 오브 아트 로먼 엠파이어 타임라인 https://www 매트 뮤지엄 org2 설명란 CTA 고정 댓글 설명란 첫 링크에는 오늘 다룬 로마 멸망원인 타임라인과 참고자료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476년, 동로마 1453년, 군사, 재정, 기후, 정체성 붕괴 포인트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남기겠습니다. 이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로마가 아니라 비잔티움이 왜 977년을 더 버텼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 멸망을 단순히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끝났다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군사비 증가, 세수 약화, 지방 공동체의 이탈, 기후와 전염병 충격,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의 약화가 한꺼번에 겹쳤다는 점입니다. 476년은 그 누적 과정이
공식 문서 위에 찍힌 날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사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보는 체크리스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든 회사든 공동체든 중심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고 주변부가 더 이상 중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 붕괴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전부터 비용, 신뢰, 행정, 정체성의 균열이 숫자로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는 오늘 다룬 자료를 군사, 재정, 기후, 정체성 4항목으로 나눠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참고자료와 함께 다시 보시면 로마 멸망을 단순 사건이 아니라 긴 구조 변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